이제 이혼해서 또 좋아지는 사주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8월 19일이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아나운서인데 옛날에 MBC에서도 이제 뉴스 앵커를 했고 지금은 이제 MBN에서 이번에 또 AR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 아주 똑부러지는 아나운서 김주아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이제 이 사주는 사실은 이제 계일주 사주인데 물은 되게 작고 땅이 되게 많은 사주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런 사주는 이제 결혼을 좀 늦게 하고 남편 복이 좀 없고 그 다음에 남자로 하여금 좀 불륜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사주예요. 이혼하면서도 이혼하면 대체로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혼하면 되게 나쁘다. 그거는 이제 1980년대 얘기고요. 이제 이혼해서 또 좋아지는 사주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필요한 게 나한테 없어지면 또 운이 또 되게 좋아지는 그런 사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뭐 이혼도 하고 뭐 또 남편이 혼외자 자식까지 낳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사실 뉴스 프로를 주로 보고 연예인 이런 거는 좀 잘 안 보는데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또 아나운서고 해서 또 왜 이렇게 팔자가 이럴까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번 주에는 큰 이슈가 없어서 뭐 이준석이만 나와가지고 뭐 윤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고 본인도 속았다 뭐 이상한 소리 자꾸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딱 하면은 세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역선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가출, 그 다음에 이제 윤핵관 만들어낸 사람인데 너무 젊은 정치인이 좀 나쁜 것만 배워 온 것 같아요. 한 두세 달 전에도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고 1년 전에 이 예언을 했어요. 윤 대통령하고는 정말 지진나게 하는 궁합이다. 궁합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안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제 당대표기 때문에 안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아마 정리되는 거는 운이 굉장히 나쁘게 흘러요. 그래서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것 같지 파게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운이 나쁠 때는 좀 자중하고 제가 어디 유학이나 갔다 오라 그랬는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그냥 흙탕물을 만드네요. 이런 걸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하면 돼요. 조커도 아닌 것이 이제 조커 숭례된다 뭐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운이 나빠서 조금 있으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이제 본인이 이렇게 윤 대통령한테 이제 막말을 하고 이런 게 뼈저리게 후회할 날이 길진 않았다. 오래 가진 않는다. 제 예언 믿으시면 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 뭐 예언은 다 맞았으니까 뭐 제 말 믿으시면 보수 쪽에서는 좀 위안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김주하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저는 사실 김주하 아나운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약간 앵커나 아나운서들은 사실은 중립을 지켜야 돼요. 이편 저편 아니라 그냥 뉴스 그대로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인 만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 사주는 사주를 보면은 개축, 기미, 개축 신은 모르니까 이 사주는 토가 굉장히 많죠. 그다음 물이 없고 지하수가 없는 사주예요. 근데 윤 대통령은 사실 제가 이제 몇 번 풀어봤으니까 알겠지만 물이 굉장히 많은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낌상 좋으니까 좋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약간 좋은 의도로 해서 이제 보수 쪽으로 보일 뿐이지 중립을 어기는 그런 아나운서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는 이제 전형적인 사주로는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사주는 아니에요. 이제 개축의 기미 개축인데 이제 사주를 보면은 이제 이 태어난 날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 방송을 보고 역학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좀 되면 남자 사주 육친관계는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자 사주 육친관계는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옛날 이제 공부해 볼 때 여자 육친관계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이게 이제 빨리 풀게 되면 역학 강의를 조금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예를 들어서 개축, 기미, 개축 계일주의 특징은 이제 성격을 알려고 그러면 태어난 이 날에 대해서 성격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 계일주의 특징은 제가 한 30년 동안 쭉 이렇게 사주를 보면 철저하게 자기 어떤 약점, 핸디캡 절대 얘기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부모도 잘 모르는 그러니까 말을 잘 안 해. 그리고 이제 안 좋은 일 있으면 혼자 다 삭히는 스타일이에요. 누구한테도 얘기를 잘 안 하고 핸디캡이나 약점 이런 거는 절대 남한테 절대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뼈다락지가 이렇게 나도 밖에 안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렇게 나쁜 점을 남한테 이렇게 밝히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주인데, 뭐 이혼 소송까지 갔을 때는 굉장히 아픔이 많았겠죠. 이제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었어요, 이 사주는. 그리고 이제 이 사주에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런 사주를 만나면 절대 남편은 바람을 피면 안 돼요. 제가 이건 장담을 할게요. 이 계일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직감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 직감이 굉장히 태어날 때 이 계일주는 그걸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를 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마디 툭툭 던지면 다 맞아. 뭐 앞으로 일이, 그리고 이제 남편이 예를 들어서 딴 데 가서 다른 여자를 만난다 그러면 직감적으로 느낌이 딱 와요. 그러니까 안테나가 굉장히 발달한 사주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사실은 가짜 무속인들이 많아. 직감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주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가 딴짓을 딱 하면은 그걸 바로 알고 이렇게 추적을 잘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거의 걸려요. 그래서 이런 사주를 만나면 절대 바람 필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다. 바람 피면 패가 망신하는 사주가 이 계일주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계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이제 토가 이렇게 많은 사주들은 인내심이 굉장히 강해요. 잘 참고 혼자 다 삭히고, 이제 안 좋은 일 있으면 뭐 남편이 바람 피는 사실을 알았어도 혼자 이불 둘러쓰고 혼자 우는 스타일이야. 혼자 그거를 다 삭히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또 이 사주를 만나면 욱하고 싸워서 그냥 상관격인 것처럼 지르고 남편 미안하다고 그러면 땡하는 성격이 있고, 이 사주는 다 담아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전, 뭐 5년 전 이런 일을, 나쁜 거를 다 기억을 해. 그거를 떨치질 않아요. 마음속에 그걸 다 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음에 내려놓질 못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걸 참고 인내를 되게 해요. 그러다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사주는 이제 어설프게 따지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완벽한 예를 들어서 증거를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밤새도록 어떻게 따질 건가, 이 스크린을 다 짜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서 어떤 말이 나올까,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면서 앉혀놓고 따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머리 지진나요. 도망가야 돼, 남자. 완전히 앗소리 못해요. 그래서 아마 남편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미스터 강, 미국 시민권자고, 이제 시어머니도 이제 교인이고, 교회는 사실은 풍수할 때 얘기하겠지만 김주아 이 아나운서한테는 교회가 잘 맞아요. 그건 풍수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교회에 다닌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미스터 강 엄마가 우리 아들을 한번 만나보라. 뭐 기사 내용은 뭐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싫다고 얘기를 하니까 전도나 해봐라. 우리 아들이 조금 방황하는 것 같으니까 전도를 좀 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주는 기독교를 굉장히 신봉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아마 인연이 조금 이제 몇 번 만났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시어머니가 언론에 터뜨리는 바람에, 이 사주는 또 남이 이제 자기 어떤 약점이나 핸디캡을 알면 되게 구설에 빠지는 게 싫기 때문에 아마 결혼 결심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또 뭐 그 남편이 이혼도 안 한 상태에서 이제 김주아를 만났고, 그럼 뭐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부남, 뭐 이혼 안 했으니까 유부남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증권의 도이치인가요? 뭐 처음에 거기 뭐 연봉이 한 3억 5천 정도 받는 아주 이제 좀 유능한 남편을 만난 것 같은데, 이제 사주를 풀 때는 이제 어떤 기운이 가장 센 거를 알면은 약한 기운이 나와요. 그럼 그 약한 기운에 운이 들어올 때가 운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주에서는 사실 운은 굉장히 좋게 흘렀어요. 대운이 굉장히, 사주는 굉장히 나쁜 사주예요. 삼형살도 있고 토가 굉장히 많은 사주인데, 이 사주를 이제 정확하게 풀려고 그러면 이 띠의 힘, 개의 힘이 센지 이 축의 힘이 센지 이렇게 볼 때는, 쉽게 말해서 이 천간의 힘이 셀 때는 한 6월달까지는 이 개수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월달이 지나면 토를 본다. 그러니까 토의 힘이 일단은 강하다, 이렇게 하나는 알았어요. 축토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월을 볼 때는 이 날짜에서, 이 양력에서 16일이라는 건 둘 다 토기 때문에 어쨌든 토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일단 토가 많다 그러면, 토라는 거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이제 한번 믿음에 빠지게 되면 굉장히 종교에 심취할 수 있는 그런 사주예요. 그다음 기도 얇고, 그다음에 토가 많은 사람의 특징은 인내심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 참는다. 특히 계일주는 엄청 잘 참아요.
그러면서도 단점은 뭐냐면 이사주에는 이제 금이 하나도 없어요. 금이 없다는 건 뭐냐면 좀 유유부단하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남편이 어떤 그 불륜 사실을 알았을 때 이제 그 이혼 소송에서 밝혀진 내용인데 옆에 있는 아파트를 40대 초반에 있는 여자를 그 월세로 얻어줘서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혼외자까지 나고 이제 그 혼외자가 이제 또 미국에까지 시민권을 이제 받으려고 이제 미국에 가서 출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출산해서 뭐 육아일기도 쓰고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못 참겠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리 유유부단하고 이 사주에서는 이제 어떤 특성이 있냐면 금이 없는 사주들은 이제 계일주는 밤에는 다 결정을 해. 아 내일은 내가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끝내야겠다. 뭐 남편한테 뭐 폭행도 당하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혼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도 질질 끌고 간 건 뭐냐면 자식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이 나무거든. 이혼을 해야겠다 아침 되면 또 자식 생각해서 유유부단하게 결정을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질질질질 끌려가서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이제 결정하는 그런 사주의 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주의 특징을 쉽게 말해서 그림을 그리면 간단해요. 물이 개수가 이제 2개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 5% 정도를 보고 이건 4% 정도니까 물이 되게 작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축 중에 있는 신금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종으로 못 간 거예요. 특수사주로. 지하수가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월 달에 타냐면 이 사주는 역행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일반 철학관에서 보는 사주하고는 좀 틀려요. 왜냐하면 날짜를 다시 잡아서 역행이라는 건 그 달의 달력이 거꾸로 돌아가는 달력이 있어요. 그러면 7월 달에 태어났으니까 어쨌든 뜨거운 여름철에 땅이 뜨거운 땅 하나, 이게 미토 땅 하나, 그 다음에 축토 땅, 얼어있는 땅이 하나, 그 다음에 또 얼어있는 땅이 또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미중에 있는 을목 한 그루, 조그만 나무 한 그루 이렇게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 여름철이니까 화는 없어도 햇볕이 강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인이 태어난 날이 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물이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이 지하수가 이제 본인의 엄마, 문서, 홍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햇볕이 본인한테는 아버지에 해당하는 거고 시어머니에 해당하는 거고 채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가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사업체, 진로, 표현력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뜨거운 땅, 얼어있는 땅이 본인한테는 남편, 남자, 직업, 명예, 자존심. 그러면 답이 다 나와 있겠죠. 내가 물이 작은데 여름철에 햇볕이 짱짱 떠 있어. 그러면 햇볕이 뜨면 물이 다 말라버리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나 시어머니가 어때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뭐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알바하면서 힘들게 학교를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아버지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어머니도 어때요?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미스터 강을 소개시켜 준 것 같은데 이런 사주는 시어머니 복도 없는 거죠. 햇볕이 들어오면 물이 다 마른다. 사주를 보면 이제 결과가 다 왜 그랬는지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작은데 제방이 높아. 제방이 3개나 있어. 그러면 일반 철학관에서 이렇게 토가 많으면 남자가 많다 이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자연의 이치 그대로 사는 내가 물이 조금밖에 없는데 흙이 많아. 그 흙이 얼어있는 땅이고 뜨거운 땅이 부딪히면 우르르르 무너지면 이 물이 흙탕물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사주가 남편복이 없는 사주예요. 근데 이 계일주들은 굉장히 실속을 잘 챙겨요. 왜냐하면 남자를 되게 어려워하고 윗사람도 어려워하니까 예의가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이 계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배려를 되게 잘해줘. 예를 들어서 아프다 그러면 밤새 병간호하고 뭐 약 줘주고 다리 주물러주고 그다음 밥 먹을 때 잘 챙겨주고 굉장히 여성스럽게 이렇게 내조를 되게 잘하는 사주예요. 그러면서도 절대 남자한테 뭘 해달라는 소리를 안 해요. 뭐 생활비 많이 달라, 뭐 명품백을 사달라, 뭘 사달라 이런 건 절대 안 해.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떻게 보면 잘 속아. 근데 헤어지고 나면 왜 이렇게 내가 많은 걸 줬지? 하는 이 사주가 전형적인 그런 사주예요. 뭘 해달라고 안 하니까 남자들이 경계심이 없는 거야. 근데 너무 잘하니까 뭔가 자꾸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런 며느리를 두게 되면 만약 이혼하게 되면 재산을 많이 이렇게 뺏기게 된다. 아니면 이제 결론적으로 물론 미스터 강이 나쁜 행동을 했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부인을 두고 그것도 아파트에
또 어린 여자 하나 해갖고 생활비 주고 거기다 애까지 낳았으니까 뭐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저놈 나쁜 놈 그러죠. 근데 저는 이제 역학자니까 그럼 어쨌든 헤어질 때는 이혼하고 나서는 아마 남편이 9억 7천인가 아마 재산 분할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얼핏 따져보면 10년이면 연봉이 3억 5천이면 35억이잖아요. 그죠? 35억에다가 거의 한 40억 되겠네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9년 전에 각서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 각서 쓴 이유도 있어요. 각서를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사주예요. 이 사주는 남자가 어떤 잘못한 행동을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이런 거를 뭐 사진을 찍든 녹음을 하든 완벽하게 잡아가지고 그걸 앉혀놓고 조목조목 따져요. 그러면 각서를 안 쓰면 이혼하는 거니까 각서를 할 수 없이 썼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버는 연봉, 그 다음에 이제 카드 쓰고 뭐 이러는 것도 다 허락받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용돈도 받아 쓰겠다 하고 각서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 사실은 김주아 씨한테 돈이 다 들어갔겠죠. 그럼 10년만 되면 그게 35억이잖아요. 그죠? 근데 재산 분할할 땐 9억 7천. 뭐 이렇게 외도하고, 한 사람한테 무슨 재산 분할 해주냐 이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운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김주아 아나운서한테는 사실은 재물적으로는 이익을 많이 본 거죠. 어쨌든 재산이 30억 이상이나 늘어났으니까. 뭐, 제가 알고 있는 아나운서 연봉이 한 1억 정도, 김주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톱 클래스니까 한 1억 정도 알고 있는데 10년 동안 1억 하면 1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재산이 뭐 30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혼해서 운이 좋아진 사주가 맞죠. 어쨌든 재산은 많이 불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계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 손해보는 짓은 절대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왜 쉽게 말해서 남자를 불륜에 빠지게 하느냐,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어떤 신체적 사주의 기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주는 이제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햇볕이나 땅이 들어오면 물이 흙탕물이 되지만, 그러면 이제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와야 좋겠죠. 이 지하수가 본인한테는 엄마예요. 문서고 공부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뭔가 배우고 익히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화여대 교육학과 쪽으로 갔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MBC 공채로 간 것 같은데, 그럼 어쨌든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는 걸 좋아하고 엄마한테 굉장히 효녀예요. 물론 아버지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부도가 나가지고 아버지는 본인한테는 도움은 안 됐지만 엄마가 다 이렇게 밑받침을 해줬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마의 어떤 희생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금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대장이에요. 기관지, 폐, 뼈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이 즐겁게 살 수 있는 사주긴 해요. 많이 먹어도 살아앉지. 여자들이 최고 부러워하는 그런 사주예요. 왜냐면 토가 되게 많거든. 이 토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위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 뭐 급체로 뭐 방송을 이렇게 좀 못했던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주는 급체가 나는 사주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토는 우리 인체에서는 위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얼어있는 토 기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얼어있는 토에는 백호살이라는 게 있어요. 개축은 백호대살이에요. 그 다음에 이 토에는 월살이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남편으로 인해서 고초받는 사주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월살이라는 거는 농부들도 이 월살에서는 씨를 안 뿌려요. 왜냐면 씨를 뿌리면 다 죽는 살이라 그래서 아예 고통을 주는 그런 살이다 그래가지고 월살이 살인 살 중에서는 제일 나쁜 거예요. 근데 개축은 또 백호대살이기 때문에, 백호는 뭐냐면 이 토는 위장이기 때문에 위를 이렇게 백호가 꽉꽉 무는 거예요, 살이 있어서. 그러면 위에 출혈이 잘 생기고, 이렇게 토가 많으면 위산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위산이 많이 나오는데 살이 있어서 무니까 출혈이 생기고 경련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위경련이 잘 일어나고 위산 과도로 인한 위경련이지 급체가 되는 사주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똑같이 있는데 왜 나만 목이 물어 막 이러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주예요. 토가 많은 사람들은 피부에 알러지라든지 피부 트러블이 잘 나요. 그럼 가려워야 되잖아. 그럼 모기라도 물어야지 간지럽겠죠. 그러니까 모기가 잘 물리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안 무는데 왜 너만 물어? 이렇게 하는데, 이 모기가 잘 물리는 사주는 토가 많은 사주들이 모기가 잘 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주는 아토피라든지 알레르기가 잘 일어나다. 이렇게 조금 변질된 음식은 바로 알레르기가 생기는 사주예요. 근데 위산은 많으니까 배고픈 걸 못 참겠죠. 그럼 방송 일 하다가 막 그러면 이제 음식이 없으면 위액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위경련이 일어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급체는 아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많이 먹어야겠죠. 속이 이제 위산이 많이 나오니까 식사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런데도 살은 안 찌는 이유는 대장에서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많은 음식을 먹어서 그냥 무사통과가 되는 거예요. 나오는 양만 많은 거지, 예를 들어서 호르몬이 만들어지진 않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지구력이 없고, 호르몬이 안 만들어진다는 건 어때요?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 음양 조화를 갖는 걸 별로 좋아하는 사주는 아니에요.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워낙 남편을 배려를 잘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부관계도 연기를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남편이 이제 만족하게끔 이렇게 어떤 쇼나 이제 어떤 연기를 잘한다. 그래서 이런 사주의 대표적인 여배우가 사실은 마릴린 먼로예요. 멀로 사주라 그러죠. 그 여자분이 제가 사주를 이제 옛날에 한번 풀어본 적이 있는데, 그 사주는 금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주처럼 똑같이. 먼로가 죽으면서 한 얘기 있죠. 나는 모든 남자가 나를 섹스 심볼이라 그러고 정말 한 번쯤은 이렇게 잠자리를 해보고 싶은 여자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기는 한 번도 못 느꼈다. 죽을 때까지. 그거는 뭐냐면 금이 없는 여자들은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임신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그렇게 흥미가 별로 없는 사주예요. 내일 일단 피곤하니까. 뭐 아나운서 하면 일하고 막 하루 종일 일하면 저녁엔 녹초가 되는 그런 사주예요. 그러니까 체력이 굉장히 약한데, 그런데 이제 반대로 미스터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아기가 지금 둘이 났단 말이에요. 지금 김주아가. 원래는 이제 아기를 좀 갖기가 힘든 사주였는데, 그럼 반대로 이제 제가 추정할 수 있는 거는 금이 많았겠죠. 남자 사주에서. 그러니까 뭐 물론 유부남이라 몰랐다 이제 결혼했어도 어쨌든 이제 금이 많기 때문에 서로 끌리는 게 처음에 있으니까 이제 결혼까지 했겠죠. 거기서 10년까지 살았잖아요. 1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궁합은 나쁘지 않아서 금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40대 초반에 여자 만나서, 그러니까 제가 사주에서 궁합 항상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죠. 이게 남자가 금이 많으면 임신을 잘 시킨다. 어떤 면에서는 이 사주는 아기 갖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 미스터강 만나가지고 아기를 좀 가질 수 있지 않았나. 뭐 좋은 건 좋다고 말씀드려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혼외자를 가진 것도 사실은 금이 많아서 임신을 잘 시키기 때문에 혼외자가 생겼다. 근데 이제 이 계일주가 그 사실을 알았어.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그동안에 이제 10년 동안 참은 건 왜 참았겠어요? 유유부단한 것도 있지만 자식을 위해서. 왜 그러냐면 일단 남편이 수입이 좋으니까. 애들한테 나중에 재산도 물려주고 자신도 좀 좋은 환경에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거에서 참았겠죠. 근데 혼외자가 있다 그러면 참겠어요? 왜? 그 혼외자를, 그러니까 아들이 자식이 또 생긴 거잖아요. 그럼 걔한테 재산도 가고 걔한테 수익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이혼 결심을 했고, 그 이제 각서 쓴 거 내용이 보면은 뭐 40대 초반 여자한테 아마 뭐 집도 얻어주고 뭐 월세로 얻어준 것 같아요. 월세로 얻어주고 뭐 매달 생활비를 400만 원씩 주고 또 뭐 명품 백이나 뭐 이런 거 카드 내역까지 다 왜냐면 이 계일주는 아주 철저해서 이 내역 이런 걸 다 뽑아왔을 거라고요. 그냥 앗소리 못하고 이제 각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법정에서 한 3억, 그 여자한테 한 3억 5천을 줬으니까 사과금으로 3억 5천을 이제 김주아 씨가 또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남자가 귀책하면 최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게 5천이에요. 보통 일반인들은 뭐 2천도 받기 힘들고 1,000만 원 받기도 힘든데, 이제 최고로 받는 양이 5천 정도. 재벌이라도 5천 정도는 이제 이렇게 귀책을 했어도 한 5천 정도 위자료를 주게끔 돼 있고, 뭐 재산분할에서도 김주아 씨가 이게 귀책 사유가 있는 남자한테 일반인들은 그러죠. 왜 그걸 9억 7천 왜 주냐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기여도. 어쨌든 이익은 본 거예요. 3억 5천에 10년이면 10년만 따지더라도 35억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익을 보는 이혼을 했다. 근데 이혼을 한 이유 등에서 어쨌든 이 사주에서는 이제 일반 여자들이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뭐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땐 그랬어. 막 손가락질하고 야 제 엄마 아빠 이혼했대 막. 근데 요즘은 이제 하도 이제 그런 게 흔하기 때문에 이혼해서 더 잘 사는 사주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혼한다 그래서 운이 나빠서 이혼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주에서는 지금 운 자체로는 사실 8살 때부터는 계속 금, 경신, 신유, 그 다음에 28, 29, 30, 31, 32까지는 계속 이 지하수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엄마가 이렇게 배려해주는 거, 어떤 수입, 이런 게 대운에서 산 거예요. 근데 조금 나빴던 시기가 37, 6, 5에 이 축술미.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 축술미 사명에 걸리게 되면 관제수라든지 직장을 잘린다든지 심하면 진짜 깜빵도 갈 수 있는 게 이 사명에 한번 걸렸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8살 때부터 38, 39, 40, 41살 때까지는 피가 왔어. 내가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물이 말라 있는데 피가 오니까 어쨌든 재산은 계속 늘어나고 직업운도 계속 좋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 나빠진 시기가 38, 39, 40, 41, 42살에 이 해중에 있는 이 무토가 들어와있기 때문에 한 8년 전에는 또 남편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고 정말 여자로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6부터는 다시 피가 쏟아졌다 말이에요. 4년 전부터. 그러면 이제 물이 많아지면서 47까지는 계속 또 비가 왔어요. 지금 현재는 사실은 나무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나무라는 건 제가 이 땅이 많은데 나무가 큰 나무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건 반길반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나무가 들어오면 물이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건 물은 본인한테는 자식, 사업체, 진로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가고 자식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나무가 들어와서 이 넓은 땅을 뿌리를 내려주니까 직업적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해운을 보면 올해는 임인년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임인.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임수라는 건 물이 들어오고 나무가 들어오니까 수입은 많아도 자식으로 인해서 돈이 많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달운을 봤을 때는 2월부터 7월까지는 계속 목화토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8월 25일이 되면 뭐가 들어오냐면 이 지하수가 올라와요. 그래서 8월 25일부터는 후반에는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나무가 들어와서 이제 내가 좀 이제 힘이 빠지고, 이사주는 제가 얘기했듯이 이 술토 때가 제일 나빠요. 이 술토라는 거는 10월 25일에서부터 11월 6일 양력이에요. 이때는 이 술토만 들어왔다 그러면 이 땅이 삼형살로 지진이 나요. 그러면 이게 무너지면 이 물이 흙탕물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큰 문제가 생기거나 남자로 인해서 구설수가 생기거나 또 피부에 트러블, 위경련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 저 술토만 들어오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술토, 이 축술미, 이사주에서 축술미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축술미를 없애려고 그러면 이 축토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축토가 두 개를 이 기운을 합살시키면 돼. 그러면 사주에 유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유금은 사유축, 역학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은 이 사유축은 다 알 거예요. 삼합이야. 그러면 이 유금이 있으면 이 축토는 금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유금만 얻으면 어때요? 이 토가 이 두 개가 없어지면서 금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삼형살에서 풀려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구설수 없고 직장이 안정되게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금을 얻는 방법은 뭘까? 우리 술사들이 맨날 연구하는 게 이거예요. 이 유금은 색깔로는 우리 몸이 지금 이렇게 앉아있죠. 지금도 기운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역학에는 다 이걸 얘기하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됐어요. 근데 이거를 일본 애들이 한번 이렇게 특수 카메라를 만들어서 찍어본 게 있어요. 그럴 때 이 금이 들어올 땐 흰색이 이렇게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머리 쪽이고 그 다음에 단전에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머리를 흰색 머리를 할 수 없으니까 흰색 모자를 쓰고 흰색 팬티를 입으면 이 삼형살을 5% 정도 합살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이 사주는 사실 불교를 되게 싫어하는 사주예요. 왜 싫어하느냐? 세계 지도를 그리면 중화민국이라고 그러죠. 우주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가장 중앙이 중국이에요. 그럼 이 중국에서 발달한 종교는 불교죠. 그럼 이렇게 토가 많은 사람들은 절에 가게 되면 위산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구설수에 휘말리고 물이 탁해지니까 이 종교는 한 10% 돼요. 그 색깔보다 더 2배 이상 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서 서쪽이 금이에요. 그럼 이런 사주가 이제 이사를 할 때는 항상 서쪽으로 이사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서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 그러니까 유럽에서 발달한 종교는 마이너스 금이고 기독교가 플러스 금이에요. 뭐 이 사주는 마이너스 금이 더 필요하니까 사실은 기독교보다는 천주교가 더 좋은 거예요. 마이너스 금이 필요하니까 유금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 삽살시키려면 기독교도 괜찮지만 천주교가 더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종교는 10%. 그러니까 내가 천주교를 가게 되면 지금은 이제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천주교를 가게 되면 이 합사를 시켜서 구설을 더 오늘 더 좋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이 사주는 이제 절대 재혼을 하는 사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주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토에 한번 질렸기 때문에 이 흙이 들어오면 물이 흙탕물이 되기 때문에 남편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어야 더 잘 되는 사주예요. 그걸 이제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손해보진 않았어요. 어쨌든 운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운이 나쁘게 사는 여자는 안 되겠죠. 완전히 그냥 밑바닥까지 내려간다. 운이 워낙 좋게 흘렀기 때문에 재산 형성도 되고 뭐 계일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얻은 건 다 얻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는 이제 사실은 재혼은 전혀 안 하는 사주인데 왜냐면 이 토에 워낙 질려가지고 뭐 남자라 그러면 징글징글 할 거예요. 아니 밑바닥까지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운을 조금 결혼해도 되는 사주가 있어요. 이제 이런 사주도. 왜 그러냐면 이 사주는 아까 이 유금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이렇게 잡으면 기가 10% 섞이는 거예요. 근데 음양조화라는 거는 요즘은 부부관계 그러지만 옛날엔 다 음양조화라 그랬어요. 왜 음양조화라 그래요? 조화. 기가 섞인다. 그러니까 우리 홀몬 안에는 기가 40% 들어있고 남자 홀몬에도 기가 40%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부부관계, 음양조화를 갖게 되면 조화, 기가 섞이기 때문에 이 유금이 많은 남자를 결혼하면 돼요. 그러면 백호살도 없앨 수 있고 쉽게 말해서 유축합금을 해가지고 이 토를 금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그게 그래도 싫다. 그래도 난 남자 정말 싫어. 난 미스터강한테 너무 이제 질렸어. 아주 남자라면 지긋지긋해. 이럴 때 또 쓰는 방법은 이 유금에 해당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한자가 있어요. 근데 그 한자가 샀는데 제가 옛날 고서를 다 뒤져가지고 한 7년 만에 찾은 글자들이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워낙 만약 이 유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 글자를 써가지고 몸에 지니게 되면 이 축토를 합사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나쁜 거를 어느 정도 70%는 막으면서 막기만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나쁜 일을 좋은 일, 전화위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운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주를 볼 때는. 내가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이 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금이라는 거는 시옷, 지읒, 치읒. 이 물이 필요하니까 이 물은 이제 우리 인체에서는 신장이에요. 신장, 방광, 여자한테는 자궁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물이 이렇게 없는 여자들은 방광염에 잘 걸려요. 왜 그러냐면 이 물이라는 거는 방광에 이렇게 꽉 쫙줘야 되는데 이렇게 쫙다 마는 거야. 항상 고여있단 말이에요. 그럼 고여있으면 썩고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방광염에 잘 걸리는 거고 화장실을 또 자주 다니겠죠. 그 다음에 이 술이 알코올이에요. 화가. 술을 먹게 되면 이 물이 없으니까 알코올 분해 요소가 없으니까 열받고 힘들고 정말 남편이 불륜한 것도 알아도 술 한 잔 못 먹고 그냥 버텨야 되는. 그러니까 인내심, 이 토는 인내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걸 다 삭힌 사주예요. 그 삭힌 보상을 또 받은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쉽게 말해서 지금 이름이 김주하. 그러니까 김은 목이에요. 그러니까 목은 빼버리고 주자는 사실 굉장히 좋아요. 금이니까. 이 지읒이니까. 하는 토죠. 그러니까 이 이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쁜 이름인 거예요. 김주하는. 왜냐면 목이고 가운데 주자만 좋은 거예요. 이럴 때는 끝자를 미음자를 넣어서 물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주미 이렇게. 그러면 이 주미라는 거를 내가 이렇게 들으면 금하고 여기 있는 우리 어차피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지금도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공간에는 목화토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리를 할 수 있고 이 역학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미라는 이름을 내가 자꾸 들으면 이 지하수하고 물이 자꾸 들어오는 이름인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들으면 좋겠어요? 풍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금은 지하수는 금이에요. 쇳덩어리야. 그럼 쇳덩어리는 자동차죠. 그러니까 차 안에서 좀 몸이 이제 이 금이 없으면 호르몬이 안 돼 피곤하단 말이야.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주미 이렇게. 그러면 나한테 여기 있는 금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면서 체력 회복가 빨라요. 왜냐면 이 듣는 게 이게 한 10% 돼요. 하루 일진이 10%인데 10% 운을 이름 하나 갖고도 핸드폰에 녹음해갖고 이렇게 들으면 돼. 차 안에서. 그러면 쇳덩어리 안에서 한 내가 5% 정도 기를 받고 또 이렇게 이름을 들음으로 해서 어때요? 10% 받고 그러면 금방 피곤이 풀리겠죠. 그럼 대장에서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고 체력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좀 덜 가게 되고
제가 원래는 정치인 사주만 푸는데 MBN에서 이제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얼핏 보니까 뭐 이혼도 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궁금해가지고 이제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육친 관계를 조금 강의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조금 시간이 좀 짧을 때 오늘 또 강의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